지금 청와대에 여러 가지 해명이 있었는데 가장 핵심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하나는 이거는 시중에 놔두는 찌라시였다. 그래서 바로 비서실장에 보고했는데 비서실장이 보니까 사실이 아니까 바로 그냥 그만뒀다. 이런 얘기를 하면 특히 당사자가 그만둬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여기 다 변호사들 뭐 검사도 하고 했으니까 저도 검찰을 6년이나 출입을 했으니까 참 궁금합니다. 과연 찌라시 정도의 내용인지 이게 제가 아까 박주선 전 법무비서관 지금 박주선 의원이 얘기할 때 우리는 들어오면은 찌라시가 들어오면 진짜인지 아닌지 다 확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찌라시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게 공색한 겁니다. 아니 정말로 이게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민정수석이 여기에 관련된 모든 소문을 한번 다 긁어 와봐라. 찌라시만 한번 모아봐라 와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 찌라시만 갖다 바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지시를 가는 찌라시만 모아오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거기에 행정관 또 제가 거기에 비서관이라면 찌라시 다 여기 모았습니다. 근데 이 찌라시에 대해서 몇 가지 팩트 체크해 보니까 요러요러한 찌라시는 신빙성이 조금 높고 요러요러한 찌라시는 좀 신빙성이 낮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보고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일선서의 과장급이라 되는 경정으로 이렇게 보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경찰 내에서도 날고 기는 사람들 가서 지금 경정으로 보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그냥 찌라시 모을 거면 그냥 아주 젊은 무슨 이게 평범한 대학교 졸업한 20살짜리 하나 가서 증권가 가서 이거 종이 딱지 하나 가져오면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찌라시 수준인지 아닌지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을 한번 보면요. 여기 이제 VIP 치킨 가로치고 정윤이 동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면은 뭐뭐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니까 매달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2위 정도 상경해가지고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VIP의 국정운영, BH 내부의 상황을 체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거는 자기가 직접 확인한 것처럼 뭐뭐 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지금 보면 십상시 멤버들에게 정보지 관련자들을 만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 유포를 지시하기도 했다함. 이거는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관련된 거취와 관련된 건데요. 자, 그거 보면은 정보 유포를 지시하기도 한다함. 한다함은 이거는 자기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다는 거 들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에도 보면 유포를 지시하였다함. 이것도 누군가한테 들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이렇게 찌라시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나요? 아까 그 민경욱 대변인이 표현을 잘못한 거고요. 예. 뭐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찌라시도 보고 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관련자들 체크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저 행정관이 작성을 하지 찌라시만 모아가지고 보고할 일은 없죠. 그렇죠. 다만 이제 저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이 문건을 바로 찌라시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발표한 건 저는 명백하게 잘못한 행위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청와대의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속속해 있는 행정관이 쓴 보고 문건은 찌라시일 수가 없고요. 그 자체로 그것의 영향력이라든지 비중이 그리고 제가 받아보는 찌라시가 수준이 낮은 찌라시인지 모르겠지만 네. 시중에 떠도는 찌라시는요. 이렇게 횟수, 날짜, 어디 모처, 위치 그다음에 정확한 뭐 직접 화법으로 어떤 말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는 상세하게 안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뭐 받은 찌라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라고 해서요 내부 문건 보고하는 것이 전부 다 처음부터 A부터 Z까지를 다 조사한 확정된 사실만 가지고 보고를 올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모든 보고는 아시다시피 정보 보고 단계에 1차적인 보고가 있거든요. 1차적인 보고를 했을 때 위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런 사항을 다시 한번 더 조사해라. 라는 2차 오더가 내려오면 이 박경정이 추가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1차 정보 보고 정도로 이렇게 확인해서 했더니 김기춘 비서실장에게는 구두 보고만 갔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별다른 조치를 안 했고 뭐 실장 씨에게 물어봤더니 뭐 자기들 그런 일 없다 하고는 추가 조사에 대한 오더가 없이 이것이 마무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경정이 쓴 이 문건 자체를 찌라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제목에서 동향 보고지 않습니까? 네. 그 일단 지시를 받아서 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뭐 명백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어떤 내용의 지시를 받았냐 그게 사실은
이 사건의 팩트입니다. 제일 네. 중요한 팩트가 돼야 하고 그게 반드시 조사가 돼야 해요. 그런데 이제 박경진이 어떤 언론과 인터뷰한 걸 보니까 자기가 유출한 사실은 없다. 네. 단지 도난 당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그걸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럼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가 뭔지 사실은 지금 사실 유출의 경위 물론 법 위반이갖고 나쁜 거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게 작성이 됐고 어떤 경로로 보고가 됐고 어떻게 해서 중간에 그만두었는지 그런 것들이 진실이 밝혀져야지 정말 권력의 사유화를 위해서 청와대 내에서 청와대 밖에서 어떠한 이 권력을 타두는 쟁탈이 있었는지 정말로 권력의 사유화를 위한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검찰이 이제 어떻게 수사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어떻게 보면 박경정이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키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한다 하도 이게 어디까지 과연 밝혀질 수 있는가는 의문의 방점이 남는 거죠. 근데 청와대 설명이 좀 그게 네. 일반이 받아들이기에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네. 저 사실은 저것이 팩트이건 아니거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걸 더더군다나 비서실장에 보고를 했던데 비서실장 자기 얘기 아니에요. 예. 자기를 지금 쫓아내려고 무슨 뭐 증권과 찌라시를 동원한다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얘기를 상식으로 볼 때 보고를 받았으면 아니 그런 황당한 그런 행동이 있어? 그러면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거기에 나온 사람한테 당신들 나 쫓아내 이렇게 한 게 맞아? 이렇게 확인한다는 건 넌센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외에 만약 보고를 받았다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아마 확인을 했을 겁니다. 비서실장이. 그리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아마 이것이 뭐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 네. 호맹랑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뭔가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보고받고 당사자 3인방한테 물어보고 아니야 됐어 오케이 그걸 끝냈다는 건 일반인이 잘 그러니까요. 납득이 자, 어렵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서 이 찌라시 내용이 예.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보면 네. 김긴출 실장이 주기적으로 사퇴한다는 얘기들이 언론에서 지난해 돌았고, 말에 예,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예, 저도 여기 예. 와서 무슨 정치평론하면서 그 얘기를 몇 번 했던 기억이 나요 보면 예. 그런 내용들이 어쨌든 얘기해서 세간에서 얘기가 돌고 그러면서 언론의 어떤 기사화나 보도화가 되고 그러면서 얘기들이 한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물론 이게 그냥 정윤의 소문만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